여러분 안녕하세요. 샬라입니다. 네, 또 이렇게 일주일 만에? 일주일까지는 아닌데 한 5일 정도 만에 영상을 찍으려고 카메라를 켰어요. 이 채널은 제가 뜨개를 하면서 만든 옷들, 아니 만들고 있는 것들, 혹은 새로 캐스톤한 것들을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에요. 옷을 뜨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산 것들이나 아니면 뭐 살 것들, 사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자잘자잘하게 담겨 있는데요. 뜨개 하면서 들으실 수 있도록 영상이 길어요. 그러니까 이제 뜨개거리 가지고 오셔서 뜨개 하시면서 들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번에 영상이 이제 도안 소개를 하는 영상이었는데요. 꽤나 반응이 좋아가지고 뿌듯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제 분기별로 아니면 뭐 계절? 이제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도안 추천 영상을 가지고 오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한 주 보내셨나요? 저는 저번 주말에 뜨친 분들하고 같이 뜨개 포레스트를 다녀왔어요. 이제 리틀 포레스트 말고 뜨개 포레스트라고 이제 뜨친 분의 시골집이 있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같이 고기도 구워 먹고 새우도 구워 먹고 뜨개도 하면서 같이 재밌게 놀다 왔습니다. 뜨개거리 막 들고 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잔디가 있거든요. 잔디에 이제 돗자리 예쁜 거 펼쳐놓고 다 같이 막 뜨개하고 막 거기에 진짜 개냥이도 있어서 개냥이랑 같이 이렇게 놀기도 하고 했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에 들어갈 건데 오늘 영상 딱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정말 간만에 F5가 나왔어요. 진짜 간만에 F5가 나온 이유는 문어발을 3개 이상 늘리지 않기로 다짐을 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문어발이 또 정신을 차려보니까 4개가 돼 있는 거예요. 4개가 돼 있어서 지금 이 가디건하고 그리고 마리트 가디건하고 마브스 가디건하고 마브스 자켓하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뜨고 있는 볼레로까지 뭐 짜잘한 뭐 양말 이런 건 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4개가 되어 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막 뜨는 속도가 너무너무 느려진 거예요. 그리고 걔네도 이제 얼추 진도가 나가긴 했거든요. 걔네도 막 소매 한 짝하고 버튼밴드만 남고 뭐 이런 식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F5가 잘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간만에 이렇게 F5를 들고 왔습니다. 어쨌든 이제 막 마리트 가디건 같은 경우에도 손이 되게 많이 가고 마브스도 은근히 손이 많이 가고 하니까 F5가 나오지 않아서 약간 지루해지는 거예요, 제가 뜨개가. 근데 이제 이번 뜨개 포레스트에 가가지고 딱 이 소매 코를 주워갖고 한 반 정도나 떴어요, 반 넘게. 그래서 진도를 꽤 많이 나가서 이렇게 들고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가디건은 바로 프라닭 가디건이에요. 프라닭 가디건은 제가 옛날부터 워킹 프로그레스로 소개를 많이 드렸었어요. 그래서 영상을 아마 꾸준하게 보신 분들은 가디건이 이제 슬금슬금 자라는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프라닭 가디건을 F5 해버렸습니다. 짝짝짝. 그래서 어젯밤에 완성을 했거든요. 어젯밤에 완성을 해서 바로 세탁을 해가지고 이렇게 입고 왔어요. 근데 저는 이제 뜨개 옷을 뜨면은 손세탁을 주로 하는 편인데 손세탁을 하고 나서는 이제 세탁기에 돌려요. 탈수를 이제 세탁망에 넣어서 탈수만 돌리는 편인데 탈수 돌리고 난 다음에 요즘에 난방 많이 트시잖아요. 보일러를 틀고 잤더니 아주 뽀송뽀송하게 말랐습니다. 제 방이 건조해가지고 더 빨리 말릴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시작에 프라닭 가디건을 뜨게 된 계기 먼저 소개를 드릴까 해요. 이 프라닭 가디건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저도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여러 가지를 많이 보잖아요. 많이 막 보는데 이 가디건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장을 해놨었거든요. 근데 저장을 하기는 했는데 막상 뭐 바로 떠야겠다, 뜰만한 계기가 있진 않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냥 페이보릿에다가 넣어놓고 묵혀두고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갑자기 뜨친 분 중에 한 분께서 본인 이거 프라닭 가디건 뜨실 거라고 같이 뜰 사람 있냐 해가지고 함뜰을 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번 기회에 같이 뜰까 하고 들어가기로 했어요. 마침 제가 이렇게 딱 비슷한 괜찮아 보이는 실을 가지고 있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러면 프라닭 함뜰을 열어갖고 같이 뜨자 해서 프라닭 함뜰에 제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프라다 함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친한 분들끼리 진행한 함트였는데요. 저처럼 이렇게 도안을 브이넥 가디건으로 뜨신 분들이 가장 많으셨고요. 그리고 유넥, 라운드넥으로 뜨신 분도 계셨고, 도안 자체는 상당히 많아요. 조끼 도안도 있는데 조끼도 진짜 귀엽거든요. 근데 조끼는 이렇게 브이넥 가디건 도안이 있으면 뭔가 째려뜨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사진 안 하는데 한 번 좀 떠보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뜨게 됐어요. 이제 실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실 남은 게 있는데 실 남은 걸 안 들고 왔네요. 잠깐만요. 네, 그래서 오늘도 꽤나 얼레벌레 하면서 돌아가고 있는 영상이에요. 아이고, 이게 진짜 더워요. 지금 집인데 창문도 꼭꼭 닫고 이 긴팔 폴라에 이 가디건 입고 바지 입고 기모 바지 입고 하니까 진짜 덥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커피를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커피 밑에 또 자랑하고 싶은 게 갑자기 뜬금없이 있네요. 바로 짠! 짠! 너무 예쁘죠? 이게 뭐냐면 그냥 딱 보시면 티코스터인데 이제 저희 당진에 뜨개 포레스트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미션이 있었어요. 이제 처음에는 가면 술도 먹잖아요. 그래서 맥주병 커버, 소주병 커버, 그리고 저는 와인병 커버를 떠갔었는데 이제 다른 몇 분은 이제 이렇게 티코스터를 떠오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티코스터 이렇게 저는 임머님이 뜨신 거 받았는데 색깔이 너무 예쁘죠. 완전 제 취향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구할 수 없는 실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티코스터도 잠깐 자랑을 해보고 그래서 제가 실을 가지고 왔어요. 실이 바로 이 실입니다. 네, 이 실이에요. 아주 털이 뿜뿜한 실인데 이 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앙고라가 40%라고 적혀있는 실이에요. 이 실이 제가 떼친 분한테 중고로 구매를 한 실인데요. 이거 앙고라 40인데 그 떼친 분께서는 동대문에서 구매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동대문에 그 성일사가 유명하잖아요. 콘사 파시는 걸로. 근데 그 성일사에서 구매를 하셨던 실이고 그때 당시에 한 850인가 901kg 이 정도를 구매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이제 이거를 합사를 하셔서 노비스 가디건을 뜨셨고 그리고 이제 따르게 스웨터를 하나 더 뜨려고 합사를 해주신 다음에 또 이게 남으셨대요. 그래서 남으신 거를 제 기억에 한 400g인가를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중고로 이렇게 구매를 했는데 이게 앙고라가 40%라고 적혀 있어요. 저도 40%라고 알고 있기는 한데 이게 털이 진짜 뿜뿜하거든요. 털이 뿜뿜해서 지금은 세탁 후라서 약간 털이 숨이 죽었는데 실제로 세탁 전에 보셨던 떼친 분들께서는 다 이거 80%라고 이렇게 40%가 이렇게 털이 뿜뿜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저도 완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털이 얼마나 세탁 전에 뿜뿜했는지를 제가 이렇게 지금 사진으로 띄워서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 보시면 진짜 털이 엄청 뿜뿜하다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앙고라 40이 이렇지는 않거든요. 그냥 지금 이 정도? 아니면 이것보다 좀 덜한 정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유난히 털이 많았어요. 엄청 뿜뿜하고 근데 또 보통의 앙고라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거는 앙고라 털이 굉장히 얇습니다. 얇아가지고 더 털이 뿜뿜한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앙고라 팻물 같은 경우에는 뜨개를 다 한 다음에 드라이 클리닝을 하셔야지 털이 더 잘 살아나요. 그래서 보통 앙고라로 옷을 뜨시면 그 다음엔 이제 드라이를 맡기셔라 라는 걸 좀 더 권장을 드리는데 저는 애초에 털이 워낙 많이 이렇게 뿜뿜한 옷이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드라이 클리닝까지 해서 옷을 더 이제 털을 뿜뿜하게 만들면 제가 북극곰이 될 것 같은 거예요. 북극곰 프라다건 안 되지 해가지고 그냥 털도 약간 죽일 겸 손빨래를 했고요. 그러고 이제 다 말랐는데 그 손빨래 하기 전보다는 털이 약간 죽었어요. 죽은 게 이만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약간 죽여서 만족을 하고 있고
네, 앙고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앙고라 실을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털이 이렇게 뿜뿜하고 약간 폭닥폭닥하고 사랑스러운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느낌 때문에 앙고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앙고라를 써봐야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앙고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앙바앙이에요. 그러니까 앙고라 바이 앙고라라서 이게 이름이 앙고라라고 해서 다 같은 촉감을 지닌 건 절대 아니고 램술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근데 제 기준에는 램술보다 약간 앙고라 같은 경우에는 실마다 편차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앙고라가 제가 이번에 사용한 친구는 정말 부드럽고 털이 엄청 연하고 약하고 그런 느낌인데 다른 앙고라 같은 경우에는 털이 멋이고 그런 막 좀 약간 센 털을 가진 앙고라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앙고라를 구매하실 때에는 실제로 만져보고 구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그러기가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후기가 좀 꽤 있어서 이 실은 부드럽다 이런 식의 후기가 있는 실을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 실제로도 제가 이제 뜻친분 집에 한번 가서 봤는데 앙고라 80%짜리 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실이 정말 색깔이 예뻤는데 털이 뻣뻣해요. 뻣뻣하고 저도 이제 엄청 예민한 피부는 아니라서 앙고라가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거든요. 근데 걔 같은 경우에는 진짜 콕콕 찌르고 그러니까 옷으로 만들지 않고 그냥 콘 상태에서만 이렇게 만져봤는데도 상당히 뻐시고 뻣뻣하고 찌르고 따가워서 저도 입기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분이 뜨셨던 앙고라 40%짜리였나? 20%짜리였나? 하여튼 그런 또 옷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 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입을만은 하지만 약간 콕콕 찌르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앙고라가 이제 정말 실마다 편차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리고 앙고라라는 소재 자체에 자극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가지고 앙고라를 써보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앙고라 실을 본인이 사고 싶으시다 하실 때 미리 실을 조금 사셔가지고 본인의 피부에 맞으시는지 테스트를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앙고라 소재 같은 경우에는 딱 보시다시피 털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털 빠짐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앙고라 바이 앙고라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털 빠짐 같은 경우에는 앙고라의 진짜 기본적인 특징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아기가 있으신 분들이시거나 아니면 비염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피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영상 보시거나 하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비염이 상당히 심한 사람이에요. 근데 비염이 제가 진짜 어릴 때부터 있었거든요. 근데 왜 이 실을 사용하기로 했냐면 저는 기본적으로 앙고라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 부드럽고 뭔가 사랑스러운 느낌 자체를 정말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한 번쯤 앙고라로 옷을 떠보고 싶었고 그리고 그러니까 앙고라 함유가 낮은 거는 써본 적이 있어요. 근데 걔네는 진짜 이런 앙고라 느낌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앙고라 함유가 높은 걸 떠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에 지금 이 앙고라 40%짜리 실 하나하고 앙고라 80%짜리 실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걔네 두 개로 앙고라를 떠봐야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이 프라다 카디건을 뜨는 김에 이 아이스 컬러하고 정말 잘 어울릴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도전을 하게 됐고 결과적으로는 제 기준에는 아주 만족스러운 편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은 16수짜리예요. 16수짜리인데 저는 처음에 5합으로 작업하려고 스와치를 냈거든요. 근데 스와치를 작업을 하다 보니까 약간 얇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세탁 후에. 그래서 6합으로 다시 합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스와치를 들고 왔어요. 스와치가 두 개가 있어요. 이거 하나 하고 이거 하나 하고 근데 두 개가 같아 보이죠? 근데 사이즈를 비교를 해보면 사이즈까지 갈 것도 없고 만져보면 약간 달라요. 얘가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5합짜리 편물이에요. 5합짜리 편물인데 좀 더 후들후들하고 얇고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6합짜리 편물이에요. 좀 더 탄탄하고 무늬가 좀 더 잘 보이고 그렇습니다. 옆에다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면은 꽈배기의 통통한 게 좀 달라요.
꽈배기의 통통함이 다른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얘가 5합, 얘가 6합입니다. 그리고 얘는 바늘을 한 사이즈 더 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와치 같은 경우에는 이 프라닥 도안에 자체에 스와치를 이렇게 내라라고 패턴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패턴대로 낸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냈던 이 5합으로 했던 스와치 같은 경우에는 5합에 4.5mm로 게이지를 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정확히 무슨 바늘을 사용했는지, 스와치 떴을 때 무슨 바늘을 사용했는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제 어렴풋한 기억으로는 얘가 4.5mm로 냈던 것 같고, 근데 얘가 약간 예쁘긴 한데 얇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좀 더 탄탄한 편물을 얻고 싶어서 그 다음에 이제 한 합을 추가하고 1합을 추가를 하고, 그리고 바늘 사이즈를 한 사이즈 키웠죠. 그래서 6합에 5mm로 떴어요. 그랬더니 이 편물이 마음에 들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세탁을 하고 나니까 약간 수축이 있어가지고 게이지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버리고 얘로 다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5합으로 다 이제 와인딩을 해놨었는데 다시 한 합을 더 해갖고 6합으로 다 했었고, 그래서 저는 이 프라닥 가디건을 떴을 때 기본적으로 이 몸통하고 소매하고 이런 것들은 다 이제 5mm 바늘을 사용을 했어요. 5mm를 사용을 했는데 고무단 같은 경우에는 저는 보통 1mm를 줄여서 사용을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헐렁손이기도 하고 고무단 손땀이 그렇게 예쁘게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고무단 손땀이 예쁘게 나오지 않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1mm 줄이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근데 이제 쫀손이신 분들이나 뭐 고무단 손땀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0.5mm 줄이셔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고무단 손땀이 나쁘지 않게 나왔어요. 나쁘지 않죠? 이쪽도 나쁘지 않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1mm를 줄여서 사용을 하고, 근데 사실 신기했던 게 저는 보통 헐렁손이어갖고 바늘을 원작 도안보다 더 작게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원작 도안이 4mm 기준이거든요. 근데 4mm로 해서 이 게이지를 맞추려고 하면은 약간 편물이 되게 두꺼워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5mm로 적당한 편물을 찾아서 5mm로 작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프라닥 가디건 뜨실 분들 계시면 게이지 무조건 내보셔야 돼요. 작가님 손땀이 약간 특이하신 손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게이지 무조건 귀찮다고 안 내보시면 안 돼요. 이거 무늬 연습도 하실 겸 무조건 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몸통 고무단, 소매 고무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 0.5mm 줄이셔도 되거든요. 근데 몸통 고무단은 고무단을 팍팍하게 뜨시는 분이 아니시라면 제 개인적으로는 1mm 줄여서 뜨시는 거 추천드려요. 왜냐면 제가 이제 이 가디건 뜨면서 후기 같은 거 많이 찾아봤었는데요. 그 세탁 후에 편물 보니까 고무단이 좀 퍼지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런 편물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고무단, 몸통 같은 경우에는 고무단을 팍팍하게 뜨시는 분이 아니라면 1mm 줄이시는 거 추천드리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통 이렇게 흔들코 여기는 이탈리안 바인드 오프 했지만 몸통도 똑같이 생겼거든요. 흔들코 잡았어요. 근데 흔들코 같은 경우에는 몸통 맨 밑에 코를 이렇게 좀 모아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근데 신축성도 좋아서 흔들코 잡으시거나 별실 코 잡기 하시거나, 아니면 뭐 제니 아니지, 주디스 매직 캐스톤 해가지고 이제 흔들코 그 튜블러 캐스톤 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렇게 하면은 고무단이 좀 더 쫀쫀하게 퍼지지 않고 예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작 게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패턴을 냈을 때 10cm, 10cm에 21코에 28단이 들어가요. 근데 저는 얼추 비슷하게 나온 것 같긴 한데 저는 21코가 아니라 22코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원래 사이즈가, 제가 떴던 사이즈가 세 번째 사이즈인가 그래가지고 원래 같으면 가슴 둘레가 110 정도가 나와야 하거든요. 근데 이제 22코였나 22.5코였나 하여튼 그래갖고 계산을 해보니까 한 105cm 정도가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한 105 사이즈 정도로 얼추 예상을 하고 작업을 했는데 여러분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함뜨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 말고도 다른 분들이 뜨셨던 결과물이나 이런 것들을 몇 개 봤어요. 봤는데 이제 여러분들 이거가 생각하신 가슴 둘레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가슴 둘레가 작게 나와요. 작게 나오니까 제 생각에는 한 사이즈 크게 뜨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스와치에 만약에 이게 21코가 게이지잖아요. 그러면 한 20코 정도로 하신다든지 그렇게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본인이 원하시는 사이즈가 있으시면 그것보다 좀 더 크게 나오도록 한 5cm 정도? 5cm에서 10cm 정도는 크게 나오도록 예상을 하셔서 뜨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렇지 않으시면 원하시는 것보다 작은 편물을 얻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원작 같은 경우에 무게를 원작실을 사용을 하면 무게 한 425g에서 650g까지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 6합으로 떴고 이제 세탁 전에 401g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세탁 다 하고 말리고 나서 다시 방금 전에 재고 왔는데 재고 왔을 때 398g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무게가 너무 가볍지도 않고 제가 딱 선호하는 한 350에서 400g 정도 되는 무게 제가 선호하거든요. 그 정도 되는 무게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16수에 6합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한 400에서 450g 좀 무거운 그 실 같은 경우에는 한 500g까지 드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프라다 카디건의 스펙? 저의 프라다 카디건의 스펙 말씀드리면 저는 기장이 여기 어깨 바인드 이거 뭐라 해야지? 프리니들 바인드 후 했던 데부터 밑에 끝에까지 48cm 나왔습니다. 48cm 나왔고 가슴 둘레가 이제 가슴 단면이 48cm 세탁 전에는 세탁이 하여튼 비슷한데 가슴 둘레가 96cm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단면이 48cm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가슴 둘레 제가 원래 105cm 나오도록 맞춰서 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도안에서 이렇게 뜨면은 110cm라고 했는데 제가 게이지가 약간 달랐으니까 한 105cm 정도 나오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뜨니까 96cm가 나온 거예요. 한 거의 10cm 정도가 차이가 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110cm짜리 가슴 둘레를 얻고 싶다고 하시면 이제 120cm 뜨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그런 식이에요. 다른 분들도 이제 여기가 원래 이렇게 꽈배기가 많잖아요. 많은 경우에는 이 사이에 안뜨기 부분이 원래 이렇게 쭉 모여 있다가 이게 세탁을 하면 퍼져요. 퍼지면서 약간 여기가 커지거든요. 가슴 둘레가. 근데 이게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가슴 둘레가 96이었는데 96까지 되지도 않았고 한 90 초반? 이 정도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사이즈 선택을 좀 잘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혹시나 이제 이 영상을 보시거나 아니면 이 영상을 보고 뜨겠다고 생각을 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뜨려고 이제 계획이 있으신 분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사이즈 선택 조심해서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이 몸통 고무단도 이제 한번 주의를 드린 거고 그래서 생각보다 여기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까지 뭐 앙고라에 대한 거나 이거에 대한 거나 유의하실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렸는데 근데 그렇다고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 저는 이 도안 마음에 들었고 이 편물도 지금 정말 마음에 들거든요. 제가 저번에 썬데이 가디건 같은 경우에는 편물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제가 기성품으로 만약에 밖에서 판다 그러면 안 샀을 거라고 그런 디자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프라다 카디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래 같아도 굉장히 선호하는 기성품 느낌도 나고 그런 도안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밖에서 팔았다? 했으면 저는 샀을 것 같기도 해요. 가격만 합리적이었다면 샀을 것 같은 그런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디자인 자체가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꽈배기가 세 종류 들어가 있거든요. 큰 거, 중간, 조그만 거. 이제 가까이서 보시면 이런 느낌이에요. 세 가지 꽈배기가 들어가 있는데 이 꽈배기만으로도 상당히 이렇게 귀엽고 뭔가 베이직한 느낌이 들면서도 그렇게 베이직하지 않은
그러니까 뜰 때 심심하지 않은 도안이에요. 그래서 디자인이 저는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 이 디자인 자체가 상당히 크롭이거든요. 이 크롭인 거는 제가 아마 아까 전에 이제 착샷 영상을 찍어갖고 그걸 앞쪽에다가 붙여놨을 거예요. 거기 보시면 이제 짧습니다. 48cm예요, 제 옷이. 그러니까 48cm면 제가 딱 선호하는 크롭 기장이거든요, 제 키에. 그래서 저는 아주 만족을 하는데 이 도안 자체가 상당히 크롭하게 나온 상당히 크롭하게 나온 도안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거 너무 짧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긴 하거든요. 저는 원래 크롭한 거를 좋아해서 크게 상관은 없지만, 그래서 기장을 솔직히 그냥 기장 한 5cm 정도 늘리셔도 되기는 해요. 그냥 뜨던 대로 이렇게 계속 뜨시면 되거든요. 기장을 늘리는 거는 전혀 어렵지 않은데 이 겨드랑이 밑에 부분을 늘리면 되는 거니까 어렵지는 않은데 혹시라도 길게 뜨고 싶으신 분들 계실 수 있는데 길게 뜨시는 건 추천드리지 않아요. 제가 이제 이 가디건이 48cm인데 거기서 플러스 한 5cm 정도? 그러니까 한 53cm, 54cm 이 정도까지는 늘리셔도 예쁠 것 같아요. 근데 이 디자인 자체가 긴 거는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한 60cm까지 늘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뭐 도전하실 분들은 워낙 뜨개 같은 거는 항상 자기 만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크롭한 기장 추천드린다는 거. 일단 크롭한 게 예쁘고요. 이 디자인 자체가 약간 여기가 벙벙하기도 하고 팔통이 상당히 넓어요. 팔통이 진짜 좀 이따 말씀드릴 거긴 한데 팔통이 넓어갖고 기장까지 길면은 약간 웃겨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근데 이건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뜨개는 자기 마음이니까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세요. 그래서 일단 제 추천은 그래요.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이제 팔통 같은 경우도 설명을 드릴게요. 팔통이 거의 사이즈별로 많이 비싸기는 한데 이제 제가 떴던 사이즈 기준으로 보면은 제가 세 번째 사이즈 떴다 말씀을 드렸죠. 여기가 위에서부터 언더암까지 겨드랑이까지가 30cm예요. 30cm여가지고 상당히 팔통이 벙벙합니다. 제가 안에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팔이 지금 여기 오거든요. 여기 오는데 2배예요. 2배여서 이게 약간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이렇게 접었을 때 여기가 접히기도 하고 뒷면을 봤을 때 여기가 접힙니다. 여기가 약간 이렇게 접혀요. 그래서 불편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겉옷이 만약에 코트 같은 거를 입으신다고 했을 때 여러분 죄송해요. 목이 좀 잠겨갖고 어쨌든 코트 같은 거를 입으실 때 만약에 여기 핏이 벙벙한 핏이 아니다? 박시한 자켓이 아니다? 하시면 겹쳐 입기는 불편하실 거예요. 분명히 여기가 30cm나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만 뭐 팔뚝 팔이 이렇게 소매가 벙벙한 걸 좋아하신다, 편하니까 뭐 그런 거 좋아하신다 하시거나 뭐 팔뚝 살이 많으셔서 좀 가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괜찮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여기 소매통도 줄이고 싶다 하시면은 줄이시면 돼요. 이 언더암 위에서 이 겨드랑이 밑에 부분을 더 떠주시고 위에서 여기 소매 분리를 하잖아요. 근데 이 등판하고 앞판 부분을 좀 더 줄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소매도 코를 이제 제가 떴던 사이즈 기준으로 한 96호였나? 한 그 정도를 주어서 떠요. 근데 얘가 96호인데 굳이 여기 위에 줄이시지 않으셔도 96호까지 줍지 마시고 한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한 86호에서 90호 정도 주셔도 적당히 벙벙하면서 괜찮은 핏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이 이상 줄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만 이 위에 수정을 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리고 브이넥이 파여있긴 파여있는데 엄청나게 파여있는 건 아니에요. 저는 많이 파인 브이넥은 안 좋아하고 딱 이 정도 파인 거 아니면 좀 살짝 덜 파인 거 그 정도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네, 그래요. 그리고 뜨기가 굉장히 편해요. 쉽다고 말씀드리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은데, 만약에 저한테 이제 처음으로 바텀업 도안으로
도전해보고 싶은데 바텀업 도안 처음에 영문 도안으로 어떤 거 추천하시냐 이렇게 저한테 만약에 물어보신다고 하면은 저는 이 도안 추천드릴 것 같아요. 왜냐면 굉장히 쉽습니다. 꽈배기 세 종류인 거 보이시죠? 꽈배기 세 종류고 나머지도 그냥 멍석뜨기예요. 멍석뜨기고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뜨개 기법 같은 경우에는 진짜 기본적인 기법만을 사용해서 이렇게 예쁜 옷을 만드는 거고, 여기 소매 같은 경우에도 꽈배기가 들어가 있지 않고 그냥 이렇게 멍석뜨기로 진행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거기에 도안에 더블 보스 스티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셔갖고, 더블 보스 스티치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맨 끝에 보이시죠? 여기 멍석뜨기라고 하거든요. 멍석뜨기가 모스 스티치예요. 모스 스티치인데 더블 모스 스티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바꾸는 게 2단에 한 번씩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단, 2단 같은 무늬로 뜨고 3단, 4단 다른 무늬로 뜨고 1단, 5단, 6단 또 다른 무늬로 뜨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만약에 이렇게 영문 기호가 뭐라고 나와 있는, 영문 표현이 뭐라고 나와 있는데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일단 유튜브에 쳐보세요. 유튜브에 쳐보시면은 진짜 상세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보시고도 만약에 안 나오신다 하시면 구글에 치세요. 네, 구글에 쳐보시면은 이렇게 뭐라고 설명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 도안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래서 난이도가 정말 쉬운데 그래도 일단 탑다운이든지 탑다운을 한 번쯤, 옷을 한 번쯤 떠보시고 도전하시는 거는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동영상 가이드 같은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일단 버튼밴드의 코를 어떻게 줍는지 아니면 소매의 코 어떻게 줍는지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그래도 아시면 훨씬 편하게 뜨실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영문 도안인데요. 영문 도안인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도안 자체가 설명이 충분해요. 충분하고 이제 영문 도안을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께서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약간 설명이 어떤 부분에선 장황한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그렇긴 한데 어느 정도냐면 약간 손그림 같은 거 그려갖고 설명해주고 이런 식이긴 한데, 근데 보기 불편한 정도는 아니에요.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영문 도안 내가 도전해 본 적이 없는데 또 어렵다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면 도서관 같은 데 가시면 오늘부터 영문 도안 손뜨기 이런 책이나 이제 영문 도안을 읽는 거, 사는 것부터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주는 책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책들 사셔갖고, 사지 않으셔도 도서관에서 잠깐 빌려갖고 보셔도 좀만 읽어보시면 이거 그냥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저는 요즘에는 영문 도안 많이 뜨다 보니까 이제 영문으로 표현된 기호 같은 것들, 영문으로 뜨는 뜨개 기법들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눈에 익어갖고 오히려 한글 도안보다 영문 도안이 좀 더 편하게 느껴질 때도 있긴 있어요. 이게 영문 도안을 보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 약간 차트 도안을 보는 거는 초보여가지고 차트 도안을 보는 것보다 서술형 도안을 보는 게 좀 더 편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진짜 어렵지 않다는 거 이렇게 알려드리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도안을 뜨는 도안의 전개 방식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직 설명을 안 드렸네요. 그래서 이 도안은 제가 바텀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몸통 고무단부터 시작합니다. 몸통 고무단 여기 있는데, 몸통 고무단부터 쭉쭉쭉쭉 또 올라가서 그냥 평면으로 하나의 띠처럼 여기까지 올라가요. 여기 소매 분리하는 부분까지 쭉 하나의 띠로 이렇게 평면으로 쫙쫙 앞뒤 바꿔가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여기 소매 분리를 하고요. 등판을 뜨고 앞판을 뜨고 앞판을 뜹니다. 따로. 등판은 그냥 이렇게 쭉쭉쭉 떠가시면 되고, 여기 앞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브이넥 브이넥 줄임 하잖아요. 브이넥 줄임 하시면서 이렇게 쭉쭉쭉쭉 떠 올라가셔서 등판하고 앞판하고 여기 어디야? 네, 여기서 3니들 바인드 오프 하시면 돼요. 3니들 바인드 오프 하시고, 그러면 어깨가 이어졌죠? 하나의 조끼처럼 됐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옷의 형태가 먼저 잡히는 걸 좋아해서 버튼밴드를 먼저 떠요. 그래서 버튼밴드 쭉쭉쭉쭉 주워갖고, 브이넥 가디건 같은 경우에는 버튼밴드 이렇게 한 번에 뜨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쫙 떠주시고 마감을 하시는데, 저 이번에 원래 귀찮아가지고 그냥
덮어씌워 마무리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저도 모르게 항상 하던 방식인 돗바늘 마무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거 진짜 길잖아요. 여기서부터 저기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이렇게 와가지고. 그래서 약간 울면서 돗바늘 마무리 약간 습관성으로 그냥 시작을 해버려갖고 이렇게 했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또 마음에 듭니다. 역시 돗바늘 마무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었고, 그리고 여기 소매에서 얘는 드롭 숄더예요.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 드롭 숄더 여기서 코를 주워갖고 또 소매를 떠요. 소매를 뜨는데 또 말씀드려야 하는 게, 여기 프라다 가디건이 소매가 상당히 길게 나와요. 길게 나와갖고 여러분들 어차피 소매는 탑다운으로 뜨는 방식이니까 입어보시면서 본인의 팔 길이에 맞는 소매 기장 얻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줄임이 굉장히 많거든요. 줄임이 저 같은 경우에는 한 21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 넓으니까 쭉쭉쭉쭉쭉쭉 가서 이렇게 줄어드는 부분까지 있는데, 뭐 어렵진 않고요. 그냥 이렇게 K2톡 하고 SSK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라서 어렵진 않고, 소매 기장 긴 편이니까 잘 이렇게 가감하시라는 거 말씀을 또 드렸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지금 이렇게 만족스러운 가디건이 됐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괜찮아 보이시는가요?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너무. 그래서 이렇게 엄청 이 색깔 자체가 상당히 오묘해요. 저는 맨 처음에 뽕따맛이라고 했는데 보다 보니까 약간 연민트 같은 느낌도 나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보다는 약간 더 채도가 있거든요. 약간 더 있는데, 근데 아주 마음에 듭니다. 너무 예쁘고, 근데 여러분들 앙고라가 털 진짜 많이 빠져요. 근데 제가 지금 안에다가 검정 색깔 입고 왔잖아요. 왜 이거 입고 왔냐면, 여러분들한테 이거 털 빠짐 얼마나 되는지 저도 궁금하고 여러분들한테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입고 왔거든요. 그러면 한번 이거를 제가 벗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단추를 열었는데요.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보시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털이 많이 빠졌죠? 엄청 많이 빠졌죠? 이렇게 보시면 보이시겠죠? 네. 털이 아예 벗어볼까요? 털이 상당히 꼼꼼히 됐습니다. 털이 엄청 많이 빠져요, 여러분들. 뭐 앙고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앙고라 털 날림 많고요. 이거를 뛸 때도 많이 날려요. 뛸 때도 많이 날리니까 여러분들 진짜 조심하셔서, 잘 생각을 하셔서 앙고라 사용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어쨌든 이거 또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옷을 벗은 김에 돌돌이를 한번 하고 옷 자체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잠시만요. 돌돌이 좀 하고 올게요. 여러분, 제가 지금 돌돌이 하다가 온 상태인데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잘 보이실 것 같아갖고 한번 먼저 보여드리고, 이쪽 팔은 아직 안 해서 하려고요. 이렇게 앙고라 털이 특히 이렇게 검정색 옷 입으시면 아주 많이 빠집니다. 이런 거 참고하셔서 하셔야 돼요. 앙고라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돌돌이 마저 하고 올게요. 네, 그래서 돌돌이를 다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깔끔한데 어차피 지금 프라다 가디건 보여드리면서 설명하면은 계속 묻을 것 같긴 하지만 어쩔 수 없죠. 다시 해야죠. 그래서 물을 가지고 왔는데요. 물인데 이거 커버 귀엽죠? 이 커버가 바로 제가 이번에 그 뜨개 포레스트 갔을 때 와인 커버로 떠갔던 그건데, 그냥 스와치 뜨는 것처럼 이렇게 길게 떠가지고 대바늘로 떠서 여기 그냥 꼬매줬어요. 꼬매줬는데 버릴까 하다가 버리기 약간 아까워서 이렇게 물통 커버로 쓰고 있거든요.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귀엽지 않나요? 약간 진성 뜨개인 같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실도 귀여워가지고, 이거 약간 아크릴하고 폴리 섞인 그런 실인데 귀여워요. 이거 나중에 제가 클로틸드 스웨터 뜨려고 했던 건데 꽈배기도 하나 넣어줬고, 그리고 약간 이렇게 씌워놨더니 물도 차가운 게 오래 가고 좋습니다. 아주 만족하고 있어요. 근데 앙고라 실을 많이 만지면 손이 텁텁해져서 저는 약간 손 텁텁한 거 안 좋아해서 물티슈도 많이 쓰고, 그리고 뜨개 할 때 손 진짜 많이 닦아요. 여러분들 안 그러신가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다시 가지고 왔는데, 프라다 가디건 머리카락이 붙었네. 이렇게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어요. 얘만 이렇게 가지고 오면 갑자기 블러 처리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카메라가 이렇게 보면은 괜찮아요. 저 카메라 잘 닦았거든요. 근데 얘만 올리면 갑자기 블러 처리가 되는 게 너무 웃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기장은 짧아요. 기장이 한 이 정도 보이시나? 제가 화면이 안 보이네. 이 정도 됩니다. 근데 팔은 엄청 길게 떴어요. 팔을 제가 진짜 길게 떴는데 몸통보다 훨씬 길게 떴는데 근데 한 이 정도 오게 떴거든요. 이 정도 오게 떴는데 꽈배기가 약간 펴지면서 한 지금 이 정도 와요. 근데 저는 소매 긴 거 되게 좋아해서 제 손만 넘어가지 않으면 되거든요. 이 정도 되는데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코트 같은 거 입고 해도 그냥 이렇게 딱 소매 밖에 나와서 이렇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뜨실 때도 이제 소매 기장이 아무래도 드롭 숄더다 보니까 어깨가 꽈배기가 펴지면 이렇게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이 내려오는 거 좀 더 감안을 하셔서 원래 뜨시는 만큼 한 이 정도 뜨시면 한 이 정도 되실 거예요. 한 1, 2cm 정도 더 길어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 감안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 옆에도 보여드릴게요. 꽈배기 무늬가 이렇게 보시면 더 잘 보이시겠죠? 대중소가 있고요. 코스는 다 똑같아요. 코스는 똑같은데 이제 꼬는 단수가 다릅니다. 근데 꼬는 단수가 다 그 배수거든요? 이거의 배수가 이거고 이거의 배수가 또 이거예요. 그래서 많이 꼬실 때는 꼬고 해가지고 총 4파트에 있으니까 12개 꼬시면 되는데 근데 괜찮아요. 그냥 귀엽고 쉽고 좋아요. 여기 코도 주운 거 그냥 깔끔하게 주어진 거 소매코 깔끔하죠.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제가 또 바텀업 뜰 때 좋아하는 부분이 탑다운하고 다르게 이 소매코 주운 부분이 아주 깔끔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지? 네, 여기가 소매코 되어 있는 부분인데 여기가 약간 접혀 있긴 하지만 아주 깔끔하게 돼서 구멍 하나 없고요. 그리고 제가 이 도안을 뜨면서 또 마음에 들었던 디테일이 여기서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인데요. 여기가 이렇게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지? 여기가 이렇게 여기 겉뜨기 한 코 있잖아요. 이 겉뜨기 한 코가 이렇게 쭉 내려가서 여기로 이렇게 몸통으로 같이 연결이 돼요.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이 멍석뜨기 무늬가 이거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나? 네, Y자 모양으로 이렇게 되는데 보이시려나? Y자 모양 깔때기 모양처럼 이렇게 여기서 내려오고 여기서 내려오고 해서 되는데 이게 팔을 들었을 때 딱 예쁘거든요. 팔을 들었을 때 딱 예쁜 느낌이 들어서 제가 이 가디건에서 상당히 마음에 들었던 디테일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어깨 이어줬을 때 무늬가 딱 맞아요. 안 맞는 도안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렇게 딱 맞으면 쾌감이 아주 좋죠. 아주 마음에 들고 그리고 손땀도 굉장히 마음에 들게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 브이넥 부분 네, 여기도 상당히 예쁘게 나왔는데 약간 단추 구멍을 달랐는데 여기 약간 겉으로 쏠렸어요. 겉으로 쏠려서 얘가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단추가 끝에 와 있는 단추 한 코 옆에다가 다셔도 안쪽에다가 다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브이넥 부분 코 주운 거 깔끔하게 주워졌죠. 깔끔하게 주워져서 마음에 들고 무늬 좀 더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등판도 보여드릴게요. 제가 입고 있을 때는 등판을 보여드리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등판은 이런 느낌입니다. 등판이 이렇게 무늬가 있고 가운데 다 멍석이에요. 멍석뜨기. 그러니까 더블 보스 스티치. 그건데 편하고 좋아요. 저는 멍석뜨기를 그렇게 예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꽈배기가 많은 도안을 제가 주로 많이 떴잖아요. 꽈배기가 많고 아란 무늬가 많이 들어가 있는 도안을 뜨면은 멍석뜨기가 거의 대부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꽈배기랑 멍석뜨기는 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느낌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뜨다 보니까 이제 멍석뜨기가 예뻐 보입니다. 이제 좋아졌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꽈배기를 많이 떴으니까 자연스럽게 멍석뜨기도 많이 뜨게 됐는데 그랬더니 제 뜨친 분들께서 제 별명을 이제 멍석이라고 이렇게 제 성이 강씨인데 강멍석이라고 이렇게 지어주셔갖고 했는데 예쁩니다. 예쁘잖아요, 여러분. 멍석뜨기가
사실 고무뜨기의 변형이에요. 고무뜨기의 변형인데, 이제 고무뜨기를 맨 처음에 컷 안 이렇게 떴다고 하면, 이제 뭐 다음 단이나 아니면 다다음 단에서는 이제 안 것 이런 순서로 뜨는 거여갖고 전혀 어렵지 않고 무늬를 보면서 이제 이번에 내가 어떻게 떠야 하는지를 충분히 유추해서 뜨실 수가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깜빡했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제가 약간 치명적인 실수를 하나 한 게 있어요. 실수를 안 해보이셨죠? 안 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수를 했습니다. 여기 끝에 보면은 꽈배기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꼬아서 했잖아요. 제가 지금 어떻게 보여드려야 돼? 아이고 여기가 끝부분인데,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끝부분인데 여기 꽈잖아요. 제가 이거 원래 안 꼬는 거거든요. 안 꼬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퍼져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인데, 제가 이거를 도안 대충 보고 했다가 꼰 거예요. 꿔갖고 근데 이걸 거의 몸통 완성하고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틀렸네 했는데 예뻐요. 근데 상관없이 예쁩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는 그냥 취향별로 가감하실 분들은 가감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고, 그리고 이 언더암 밑에 소매 분리하기 전에 꽈배기를, 지금 맨 밑에 거는 원래 없는 거니까 빼고 살게요. 얘 빼고 하나, 둘, 셋, 네 번 하고 소매 분리 해줬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기장 원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4번. 그리고 위에, 근데 거의 도안대로 떠서 도안대로 뜨시려면 꽈배기 4번 꼬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4번까지 깠죠. 5번, 6번, 7번 하고 여기까지 와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꽈배기를 꼬는 게 그렇게 많진 않아요. 엄청 많진 않고, 제가 예전에 떴던 에버딘 가디건 같은 경우에는 꽈배기가 진짜 많거든요. 어마무시하게 많아가지고 진짜 꽈배기를 꼬다가 멀미가 난다는 느낌을 처음 느껴본 그런 도안이었는데, 이거는 꽈배기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하니까 꽈배기를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도 하실만하고, 그리고 도안 자체가 어렵지 않으니까 바텀업인데 꼬매는 게 없어요. 꼬매는 게 없으니까 바텀업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도 하실만하고, 영문 도안인데 그렇게 어려운 기법이 없고 하니까 영문 도안 처음 하시는 분들도 하실만하고, 그리고 디자인 자체도 되게 기성복처럼 예쁘고 하니까 그냥 저는 추천드려요. 이거 도안. 디자인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이시라면은 꼭 한 번쯤 떠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뭔가 더 설명드릴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많이 뭔가 뜨면서 이것도 설명드려야지 하고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한 50분 정도 설명을 했나 한 것 같은데, 이 정도 보여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좀 더 생각을 해봐야겠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지금 별다르게 생각나는 건 없고, 제가 여러분들 지금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것 중에 당부드릴 만한 거 몇 가지 말씀드렸죠. 일단은 게이지 꼭 내셔야 되는 거. 게이지 안 내셨다가 이제 애기옷 나오는 수가 있어요. 게이지 내셔야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몸통 고무단 뜨실 때 고무단이 약간 퍼지는 느낌이 많이 드시니까 나중에 수정하시기 힘들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몸통 고무단 같은 경우에는 고무단을 많이 쫑쫑하게 뜨시는 분들이 아니고 일반적인 손땀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1mm 줄이시는 거 추천드린다는 거. 그리고 소매 기장이 길어요. 소매 기장 여러분들 가감하셔서 많이 입어보시면서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그리고 저는 실수했지만 맨 밑에 꽈배기 꼬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네, 바로 꼬시는 게 아니라 올라가서 몇 단 뜨고 나서 꼬시는 거예요. 그거 하시고, 그리고 또 5번째로 소매통이 넓어요. 소매통이 넓은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선호하지 않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매통을 적당히 가감하세요. 이 소매가, 제가 지금 소매통이 30cm인데 30cm에 96호 주었으니까 96호까지는 필요 없고, 이제 한 90호 정도 주우셔도 될 것 같고, 좀 더 좁은 거 원하시는 분들 86호 주우셔도 될 것 같고, 근데 약간 우는 게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언더암 소매 분리하고 위쪽에 기장을 약간 줄여주셔도 괜찮겠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차피 양쪽 부분만 맞추시면 되니까. 그리고 약간
또 여기 버튼밴드에 단추 다시는 거 한 코 안쪽에다가 다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단추 말씀을 안 드렸네? 단추 이거 투명 단추거든요? 보이시나? 투명 단추인데 얘가 지금 18mm 짜리예요. 18mm 짜리고 어디서 구매했냐면 바느리아기에 이 투명 단추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전체 투명은 아니고 이 겉부분은 투명인데 가운데 부분은 약간 반투명 정도거든요. 근데 제가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투명 단추로 생긴 거 바느리아기에 딱 한 개 있었어요. 딱 한 개 있었으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이 단추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느리아기 가셔서 투명 단추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보통 다른 제가 이거 사면서 바느리아기에서 단추를 꽤 많이 샀었거든요. 근데 다른 단추들은 사이즈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15mm, 18mm, 21mm, 25mm 이런 식인데 이 단추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하나예요. 얘가 18mm 짜리인데 사이즈가 딱 하나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 얘 말고도 제가 이제 다른 것들 많이 샀었는데 그거 저번에 다른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렸었으니까 몇 번째 영상인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한 몇 주 됐을 거예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드리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앙고라로 옷 뜨시는 것도 상당히 많이 좋아요. 저는 앙고라 자체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지만 지금도 벌써 털이 꽤 묻었거든요. 이런 것들 보시면 털 날림 같은 거 싫어하시는 분들, 이게 앙고라의 털 날림이 어느 정도냐면 라쿤 폭스는 비교도 안 되고요. 라쿤 폭스가 짧은 털이 꽤 빠지긴 하지만 걔네는 비교도 안 되고, 얘는 일단 털이 길어요. 그리고 털이 약간 우수수 떨어지는 느낌이거든요. 모헤어보다 털이 많이 날리고요. 제가 저번에 드롭스 에어도 털이 엄청 많이 날린다 했었는데 걔는 그냥 이게 먼지 같은 털이 이렇게 날리는 거고, 얘는 진짜 이 앙고라 동물 털이 이 기다란 게 쭉쭉 날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데 만만치 않다는 거 무조건 잘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단사가 되어 있는 실을 사셔가지고 합사를 하셔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와인딩 할 때 방에서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거실도 안 돼요. 베란다 나가서 하시거나 아니면 좀 집 주변에 사람이 인적이 드문 야외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밖에 가서 막 이렇게 돌리시고, 어쨌든 그러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밖에서 뜨실 때는 아무래도 앙고라가 털이 많이 날리다 보니까 그냥 이제 그 실 뭉치 있잖아요. 실 뭉치 제가 지금 조그만 거 좀 남았는데 이거 저는 이만하게 크게 해갖고 했거든요. 이렇게 크게 한 거를 그 프로젝트 백에다가 넣어놓고 뜨시면 그래도 이제 털 뽑으면서 날리는 털 같은 경우에는 좀 덜 날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뭐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총장 48에 가슴둘레 96에 그리고 무게는 398g 단추 무게까지 이렇게 썼다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도 제가 이렇게 간만에 F 영상 들고 왔는데 F 영상 너무 좋아요. 이렇게 제가 뭐 설명드릴 것도 많고 자랑할 것도 많고 이렇게 이것저것 알려드리는 부분이 저는 되게 재밌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재밌게 보셨나 모르겠는데, 제가 마리트 가디건 진짜 많이 떴거든요. 여러분들 아마 저번에 보셨을 때 제가 안뜨기 배색하는 것까지 보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상당히 많이 자랐습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 다음 주에 뜨친 분의 결혼식이 있는데, 결혼식에 저희가 뜨개 옷을 입고 가기로 약속을 했어요. 몇 분이나 입고 오실진 모르겠지만, 근데 마리트 가디건 떠서 입고 가고 싶어서 지금 열심히 뜨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마리트가 생각보다 진짜 시간이 3mm로 뜨기도 하고 전체 배색이기도 하고 바느질도 엄청 많아서 제가 생각했던 거에 진짜 한 3배 정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많아서 생각보다 진도가 잘 나가지는 않고 있는데요. 근데도 뭐 그래도 어제 단추도 깼고 여기까지만 알려드려야겠다. 스포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한 열흘 정도 동안에 열흘 맞나?
네, 열흘 정도 동안에 이제 마리트 가디건을 완성을 하고 싶은데 될지는 모르겠어요. 안 되면, 정 안 될 것 같으면 프라다를 입고 갈까 했는데 쟤는 털이 너무 빠져서, 그쵸? 오슬로를 또 할까? 그냥 팔 한쪽 떠서 입고 갈까 싶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 지금 너무 고민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좀 얌전한 걸 뜰 걸 그랬어요, 여러분. 저 색깔이 다 얌전하지도 않고 다 화사하고 이래갖고 결혼식에 입고 가기에는 너무 푼수 같고 그래갖고 진짜 애매한데, 좀 단정하게 입을 만한 뜨개 옷을 떠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약간 뜻친자 같죠? 뜨개에 비친 사람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앙고라 계속 펄펄 날렸더니 코가 간지러워요. 저 같은 비염인들한테는 확실히 쥐약이긴 합니다. 그래도 예뻐서, 너무 예뻐서 겨울에 진짜 약간 엘사 느낌 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진짜 약간 색깔도 그렇고 엘사 느낌 나고 해가지고, 어떤 분은 북극곰이라고 하셨는데 북극곰이라고 말하는 사람 솔직히 너무했다. 근데 어쨌든 예뻐요. 예쁘고 저는 아주 만족했던 가디건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아마 다음 주에는 F5 좀 힘들지 않을까 싶긴 한데 다음 주에 뭐 들고 와야 될지 모르겠네? 이번에 뜨개 포레스트 다녀왔던 영상도 꽤 찍어봤는데 걔도 이제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싶기는 한데 편집을 언제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뭔가 저 바뀐 거 안 느껴지시는가요? 저 머리 했거든요. 솔직히 저번 머리랑 좀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머리가 너무 부시시해서 여기 위쪽을 봐야 아실 수 있는데, 어쨌든 파마 한 번 더 했거든요. 근데 1년 반 정도 만에 했는데 컬 제대로 예쁘게 나와서 만족스럽습니다. 앞머리가 좀 짧긴 한데 결혼식 갈 때쯤 되면은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렇고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도 제 영상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는 다음 주에는 뭔가 또 새로운 것들 들고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마리트 최대한 빨리 열심히 떠서 금방 조만간 F5 영상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이렇게 봐주신 여러분들 몇 분 인사하는 거야? 감사하고요. 이번엔 진짜로 끝낼게요. 네, 저는 Everyday 샬라였습니다. 안녕!